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녔던 그동안의 회사 이름을 공개가 될지는 몰랐는데요. 어쨌든 예, 친절하게 앞에 설명을 해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이 제2회 저면 기획자 포럼을 또 기획해 주신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기조 강연자로 또 이렇게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 소개를 받았던 것처럼요. 저는 일단 인터컴이라는 좀 PCO 업계에서 좀 큰 또 회사를 또 다녔었고 그 이후에는 정통 PCO가 아닌 또 이벤트나 또 연도 대상 시상식 같은 또 이벤트 형태의 행사를 하는 회사에 또 다녔고요. 지금은 주식회사 믹사 스타트업 마이스 스타트업 회사지만 마이스도 하는 주식회사 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스타트업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고 또 스타트업도 마이스는 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럼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그 믹사라는 뜻은 뭘까? 저희 회사는 영어로 MIXXXA입니다. X가 3개고요. 저희 회사가 제일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I는 ideas. 저희는 다 기획자지 않습니까?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걸 시행해낼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든 거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이디어가 되고 세상에 나오지 않게 되고 사장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execution의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 가장 중요한 achievement입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행사만 쳤냐, 행사만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를 하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저희가 얻어야 됩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는 보람되다, 만족스럽다, 뭐 내가 뉴스에 나왔다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성과를 얻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회사적으로 보면 Man, Ideas, Execution, Achievement의 약자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그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들이 가치가 되게끔 가치가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벌거벗은 마이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런 요청을 주셨을 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되게 브로드하고 넓은 광범위한 얘기에 제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거의 흐름도 과거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또 모색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현재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마이스다 보니까 제가 한번 벌거벗고 많은 대행사 대표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인트를 잡고서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업은 이어가야 되니 적정한 수준의 수위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도 좀 솔직해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스스로에게 솔직하실 준비는 다 되신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서두는 약간 진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서 먹고 살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본인들이 그냥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지만 대학생이 되고 특히 남자분들은 군입대를 하고 나서 한 상병쯤 됐을 때 내가 나가면 뭘 하고 뭘 해서 도대체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답을 얻는 분도 계시고 못 얻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될 때면 고민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디로 갈지.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PCO 마이스 업종에 들어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취준생도 계시고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듯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업종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업종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국제기구에 가고 싶었습니다. 국제기구를 가고 싶었는데 그거의 취업 문턱이 너무 좁았어요. 뭐 구급 기술지구로 어디 유엔 산하 기관에 근무를 해야 되고 나중에 제가 어느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문이 너무 좁은 터에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국제회의 기획자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하면은 되겠다 해서 제가 또 그 당시에 있던 그 ICCOS라는 그 교육기관에 다녔고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인터컴이라는 업체 어떤 업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운영요원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또 운영요원을 시작하면서 행사 업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재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재화를 통해서 저희는 시간하고 편리함을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뭐 해야 되죠? 택시 타야 돼요. 택시를 타면 지하철을 타면 뭐 2,000원을 내야 될 걸 택시를 타서 10,000원을 내야 돼요. 나는 그거를 시간을 산 거예요. 10,000원으로. 그리고 편리함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기름값을 쓰며 편리함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환승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서 1시간이 걸리지만 차를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서 차를 타고 이런 거 다 시간과 편리함을 동시에 사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요즘엔 뭐 그 밀키트 잘 나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걸로 그냥 생활하시고 밥 짓지 않으시고 이런 것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기 전에 모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한 5, 6년 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질문이 도대체 이 업종으로 왜 넘어왔냐.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얘기했죠. 저는 국제기구에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 때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27인가 뭐 그 나이 때 어딘가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사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합격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취업난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취업난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취업을 하면은 이제 학교는 3학년 이후부터는 그냥 다녀도 되는 그냥 시험만 보러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저는 이 업종에 대한 그 제 전 이 업종을 들어온 제일 큰 그거는 가치는 꿈이었어요. 제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막상 해보니 이 기획이란 이 분야가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뭐 그냥 쉽게 뭐 보시면은 어느 유명 포럼에 가면 뭐 특히 이제 운영용으로 요원하실 때 제일 많이 느끼시는데 가시면은 뭐 어떤 연사가 왔어요. 저희 말은 빅샷이라고 하죠. 어떤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왔다. 그 사람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 뿌듯함. 근데 또 뭐 이벤트성 행사에서는 가수들이 또 오죠. 가수들이 오면은 뭐 가수들 공연하는 뭐 가수들 무대 위로 보내주고 빼주고 하면서 바로 옆에서 보고 지금까지 그거 너무 좋았다. 뭐 백스테이지까지 뭐 갈 수 있었다. 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또 오면은 또 무전기도 딱 차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되게 멋있는 것 같죠. 하지만 제일 들어왔을 때 먼저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거는 기획은 생각하지 않고 와요. 운영요원분들은 기획하는 단계 다 뛰어넘고 준비 단계 다 뛰어넘고 마지막에 현장 운영 단계에서 투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잡한 협상 과정과 여러 과정을 다 뛰어넘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같이 운영하시는 포인트예요. 그걸 보고 진입하신 분들이 이제 딱 오셔서 한 달도 안 있다 가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왔더니 뭐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뭐 갑자기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뭐 여러 케이스들이 많았지만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이 시장에 뛰어드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취준생으로서 어디 가서 일해야지, 그렇게 목표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송 팀장님께서도 많은 그 본인의 영상에서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목표 없이는 절대로 이 업계에서는 성공도 그 어떤 것도 담보될 수 없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요, 이 업종에 이제 진입하시고 이 업종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면접도 보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조금 일하다 보면 문득 내가 생각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퇴사를 한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거기에서 제일 큰 그 망치로 뒷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은 뭐냐면 급여예요. 급여. 네, 급여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예, 사장님들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등기이사입니다. 하지만 얘기합니다. 예, 젊은 기획자 포럼이고 건강하고 벌거벗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하면 뭐 급여가 작다 또는 부족하다, fit 가로 열고 닫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데 급여는 작아.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앞에 제가 재화 얘기 드렸죠? 나는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왜일까? 제가 처음에 이 업종 진입했을 때, 그럼 10몇 년 전이겠죠? 120에서 180 어디를 받고 일을 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거나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떤 방이 있어요. 기획자들이 모이는 어떤 방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신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어봤다기보다 사실 제가 저희 신입은 한 이 정도 줘요 했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예전만큼 물론 조금 오르고 개선은 됐겠지만 아직은 이 산업에서 그런 급여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꾸로 놀랐어요. 저도 이게 좀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들 하시니까 라떼는 뭐 120, 150, 180 많이 주시네요. 부럽습니다. 제가 갈까요? 근데 필수 요건이 안 되네요. 뭐 그렇긴 했지만 여하튼 현재 상황은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거의 키는 사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요소는, 회사는 혼자 있으면 회사가 아니죠. 여러 명이 있어야 회사가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개인 사업자예요. 물론 법인도 직원이 없고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야, 뭐 하나의 오케스트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 각각의 톱니바퀴, 각각의 연주자가 돼서 하나의 행사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회사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로 돼 있냐? 그냥 목적 없이 들어온 그냥 기획자다. 사실 기획자란 말을 초반에는 안 붙여드려요. 한 5년, 10년 차에 어디 돼서 내가 제안서 쓰고 아이디어 좀 낸다 하면 그때 당신은 기획자입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인원들로 구성이 된다면 회사는 준폐 위기가 오겠죠, 언젠가. 그래서 그 핵심이 다 결국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각각의 한 명의 기획자고, 그 좋은 기획자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가 되고 좋은 기획서가 나오고 좋은 사업을 만들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예를 좀 들어보면 PCO를 예를 들게요. 저는 어쨌든 PCO가 베이스다 보니까 행사라는 거를 준비하다 보면 뭐 사전 단계에는 제안서 작성하는 거 있어요. 우선 그다음에 PT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뭐 또 수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앞단은 어떻게 보면 일반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아이디어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수주를 했어요. 그럼 준비를 한다.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뭐 여러 파트가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는 뭐 조성, 등록, 숙박, 의전, 수송, 홍보, 인쇄, 제작물, 뭐 하다못해 뭐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관광, 뭐 투어 프로그램까지 다 기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잔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 행사 당일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서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또 꾸며야 되고 뭐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체크해야 되고 뭐 리허설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기획자가 됐다 하면은 다양한 더 능력이 요구돼요. 뭐 예를 들면 기획 능력, 이제 제안서 하나 혼자 다 써야 돼요. 그걸 다 머릿속에서 넣고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협상하는 능력이 또 필요해야 돼요. 협상하는 능력. 그다음에 또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영업에 대한 부담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나는 왜 급여가 적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저희 업종 자체가 사실 워낙 그 많은 업무량 자체가 있어요. 총량이 업무 총량이 많다 보니까 워라밸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거를 결국은 그걸 위해서 나는 개인은 나의 시간을 쓰는 거지만 대신에 저는 제 생활에 대한 걸로 제 시간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여가 왜 적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 컨디션으로 보면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컨디션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 환경도 뭐 저 때는 뭐 다양한 뭐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다 바쁩니다. 사수도 뭐 팀이 있지만 사수도 바빠요.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못하면 욕 먹어요. 야 너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여기서 더 나쁜 거는 사수가 꼰대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 이건 퇴사각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곤조를 부리고 말랑말랑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같이 융화되기 어렵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쯤에 이제 나라에서 신성장 동력이다. 그게 이제 모 대통령 정권 때였는데 많이 장려했어요. 지금은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치인데 이제 그런 거 밀듯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다, 신성장 동력이다 해서 많이 독려를 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 유치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유치한 것들이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해관보 정상회담 이걸 적극적으로 했고 그런 걸 많이 장려를 했죠. 그래서 그때 수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 급여에 대한 컨디션들이 올라갔는데 그런 특수가 지나고 나서는 약간은 평탄한 길을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떠한 특수가 좀 없었거든요. 뭐 큰 행사들은 늘 존재를 해요. 늘 존재를 하는데 그런 특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 아니죠. 2020년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제 마이석계를 강타했죠. 그 어퍼컷을 맞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기획사들이 많이 힘들었고 작은 기획사입니다. 작은 기획사 무너지기도 하고 혹은 뭐 나라에서 주는 어떤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제 연명해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에 올라가던 급여 수준이 또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10년을 넘게 했는데 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 이제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딱 든 거예요. 사실 답이 없었어요. 그냥 뭐 제가 나간다 해도 모든 회사가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이스 업종이 뭐 태생적 한계, 뭐 대면 업종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가 다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노력해야 되는 거는 회사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각 개인이 기획자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를 팔아요. 한 달에 물건은 한 개도 팔릴 수 있고 하나도 안 팔릴 수 있지만 10,000개도 10,000개도 팔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S사에 뭐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거는 계속 팔려요. 뭐 몇천만 대, 뭐 이게 뭐 사전 예약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자기 전에도 난 자고 있는데도 주문이 들어와서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끔 만드는 기획을 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그런 목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 또 저희 업종은 인건비 베이스예요. 맨먼스 사람이 온라인에 투입돼서 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그런 직원 수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회사가 한 달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는 되게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많으면 4개, 뭐 3개 아니면 그 또 규모가 크면 그냥 하나만 해야 되는. 그럼 그거 하나만 할 때 그 다음 거는 답이 없어요. 그걸 할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근데 많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기획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중간급 어디서부터 밑에까지는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그게 사실 되게 악순환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또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럼 경영진 입장에서 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뽑기도 어렵고 급여를 올려줄 수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물론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안 그래도 포화된 그 입찰 시장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제 조금 이제 하는 전문용어로 치면 나라장터 파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파먹기라고 해서 열심히 나라장터에 이제 입찰하러 정부 입찰 행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10개고 뭐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써서 하나 두 개 걸리면 좋고 안 돼도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안 나와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는 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짧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조금 길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근데 이제 기획자가 점점 연차 수가 쌓이면 그 고민의 시간 포인트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더 심해졌어요. 막 따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가 입찰이라든가 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점점 재밌는 거는 결국 그거에 대한 그 부메랑이 돌아와요. 다음 행사가 내년에 그게 또 나왔을 때는 그 적어진 예산으로 발주가 나와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건 1억으로 해야 되는 행사라고 공고가 나왔었는데 작년 업체가 8천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8천만 원으로 나오는 그 기준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회사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PCO의 인건비나 이런 건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반영 안 되고 뭐 학술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학술 연구 용역 단가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가지만 거기뿐이에요.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임차를 해야 되거나 뭔가 그 같은 협력업체에 발주해야 되는 비용은 올라가요. 그러면 전체 총량을 놓고 봤을 때 그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션의 비용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점점 더 소위 말하는 뭐 가난해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그런 재화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겨서 재화를 벌고 월급이나 기타 비용을 다 낸 후에 남는 비용을 잉여금으로 갖고 있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재투자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점점 줄어들면 사실 기획자들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더 안 좋아지긴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업종을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해법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 아까 부가가치가 이제 그 물건을 하나를 팔 수도 있고 10,000개를 팔 수도 있고 행사는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3개, 4개 제한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뭔가 행사를 기획하든 뭘 기획하든 여러분 그리고 너무 그 행사 하나에 꽂히시면 안 되고 기획은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를 기획하시는 머리를 가지셔야 돼요. 행사 하나 그래 요번에 조성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단편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행사 뭐 기타 뭐 사업 뭐 어떠한 트렌드 이거에 대한 모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기르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 여러분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력이 생겨야 회사에서 나 나가고 싶은데 안 돼 더 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셔야 될 거는 특정한 시스템이 이미 잡혀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협상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을 더 챙겨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디든
물론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거에 더 유연하긴 합니다만 또 시스템이 있는 데가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신입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시킨 것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소임은 다 했어요. 물론 거기 좀 엑스트라로 기획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의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1, 2년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임 대리가 돼요. 3, 4년 차 어디겠죠? 이제 스스로 조금씩 이제 알아요. 뭐 정말 5천만 원짜리 행사라도 혼자 해볼 수 있고 위에서 봐주고요. 그러다가 3, 4년이 갔어요.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뭐 바로 들어가서 협상해서 저 뭐 1억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3, 4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 관리자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행사 하나를 기획도 하고 행사를 실행도 하고 그러면서 밑에 선배들이 하는 그 행사도 봐주고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진가, 제가 표현하는 거는 가치라고 합니다. 본인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머리예요, 브레인이에요. 손발로 하는 거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필드형이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제안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나뉘는데 사실 그거는 두 개 다 밸런스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실행에 강하다. 이거는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행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손과 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 1차 그 젊은 기획자 포럼 기조 강연 중에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 제안서는 머리, 그거를 쓰는 건 손발. 예? 그 다음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머리가 중요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는 잠식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하드웨어 시스템, 뭐 줌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뭐 Vmix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어느 정도 다 내재화가 돼요. 그러면 기존에 그거 하던 업체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기획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만드는 사람은 대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머리를 쓰셔야 되고 중요한 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인데 여러분 기획과 계획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저 이걸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답은 없는 걸로 하고 설명드릴게요. 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사를 하면 이미 기획이 끝났어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여기로 오고 몇 시까지 와서 뭐 리허설을 하고 뭐 이런 게 계획인 거고요. 기획은 그 앞단에 있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계획만 잘하는 사람은 결국 실행하는 사람이고 부가가치로 보면은 조금은 기획자보다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기획을 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앞서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급여 체계 뭐 다 좋아요. 어떻게 올리냐? 본인 능력치 올리는 건 본인한테 해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장에 그런 어떤 그 흐름, 트렌드는 꼭 익히셔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메타버스 핫하죠?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거기 아바타 가서 그냥 놀고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는 이게 좀 귀엽고 아바타가 귀엽고 뭐 게더타워는 2D지만 가면 사람 얼굴이 보이고 뭐 BTS가 요즘에 뭐 콘서트도 했죠. 메타버스 상에서. 사실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행사 차원에서 보시면 안 보여요. 메타버스 별로 안 중요해. 코로나 끝날 건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메타버스 이제 이건 저희 BM이고 기업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메타버스를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러 것들이 다 이어져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거에 맞춘 기획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되게 지금 브로드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밖에 지금은 이게 기업 비밀에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 제가 또 질문했어요.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반응이 9년 10년 차한테 들은 반응이 그냥 애들이 노는 그런 장소다. 그리고 뭐 지금 온라인으로 뭔가 해야 되니까 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가치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만 보시면 딱 그냥 행사 베이스에서만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사를 넘어서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획하실 수 있는 눈과 실력과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방법과 모든 키 엘레멘트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취업했어. 오늘 제안서 쓰래. 또 이번 주 주말 못 가겠네 집에. 또 집에 또 일찍 이런 생각으로만 다니시면 절대 모든 걸 얻으실 수 없어요. 결국 그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일단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기획 일을 하셔야 좋은 기획서와 좋은 뭐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업계로 들어오시려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다녀야지 이런 걸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항상 열린 생각으로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의 핵심 가치는 맨이지만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냐. 송 팀장님이 하시는 것 중에 되게 공감 가는 게 우리가 하는 기획에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쓰는 시간과 기획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가치 있는 기획과 시간을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시고 계획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우 이사님이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 참가자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한번 읽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사님께서 현 시국에 새롭게 생긴 문제점들에 맞서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력은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또 기획자이기 때문에 되게 말랑말랑한 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이지만 행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행사도 하고 스타트업 관련된 그 무언가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저희 그 영업 비밀이 있어서 그 외부로는 못하지만 그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의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획하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연사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제안서를 작성하는 머리는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이 업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업을 잘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한 90에서 80%거든요. 그럼 제안서는요, 잘 쓰려면 일단은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착화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트렌드는 계속 공부해주고 더 깊게 봐줘야 돼요. 근데 그게 요즘은 더 좋은 게 유튜브든 뭐든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서치, 그 다음에 혹은 요즘은 그걸 또 유튜브에서 한 30분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누군가 정리를 해주잖아요. 옛날엔 그걸 다 읽고 다 혼자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습득하기가 더 쉬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 입사했다고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졸업했다고 이제 공부 끝 아니고요. 회사 들어오면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와요. 내가 언어 공부를 하다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뜰 수도 있는 거고요. TV를 보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요. 그냥 TV를 보면서도 그냥 안 봐요. 물론 직업병이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프로그램에 어떤 경연 대회를 한다 그럼 그것도 유심히 봐요. 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연출을 했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나, 사회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스터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실 때 약간의 관심을 끊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제안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는 연사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본 행사 중 가장 독특하거나 매력적이었던 행사 한 두 가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이었던 거보다는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행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보험사의 연도 대상 시상식이었고요. 저는 이제 정통 국제회의나 PCO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행사는 많이 해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연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는 또 새롭게 배운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가수들도 나오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뭐 인바운드 3,000명씩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갈라 디너 이런 쇼도 재미가 있었고요.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09년에 했던 G20 정상회담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수송 의전 파티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코엑스 주변에 펜스를 친 계획을 세운 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요. 그 기동대 3,000명이 달라붙어서 1시간 만에 펜스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게 저로서는 기획자로서 내가 얘기한 게 뭔가 되네 하고 되게 기억이 남았었고, 그 당시에 차량에 그 많은 방탄 필름도 붙이고 협찬도 받고 어디서 훈련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주유소도 사전에 섭외해서 다 사전 결제 다 될 수 있게 해드리고 어떤 일련의 과정. 그리고 요거는 사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셈타워 하나의 큰 벽면에 그 여러분이 보셨던 어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 보시면 이렇게 전광판 여기에 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트래킹이 되는 그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움직이는 거를 10초 이내 단위로 움직일 수 있게 다 컨트롤을 했어요. 무전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디홀이었어요. 코엑스 디홀인데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서 계십니다. 이렇게 서 계시면은 그 A 국가 52개 정상이 했으니까 A 국가가 도착하면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10초가 걸려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또 다음 국가. 그렇게 하면 52개국이니까 52분. 거의 1시간이 딱 걸려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은 조금 늦게 와. 좀 늦게 오면 좀 빨리 와.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또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재밌는 저는 그때 되게 보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향후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화의 발전이 현 마이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질적인 문제가 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명히 혼재돼서 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존에 사실 줌이라는 플랫폼이나 이런 게 없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2005년도, 2013년도 이때 이미 다 있었어요. 다만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그 세계 인터넷 협회가 다 줌으로 행사를 했었어요. 2013년에. 근데 그래서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코로나가 그런 걸 한 단계 앞당겼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편리성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여전히 많이 택하긴 하실 거다. 하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직방 같은 업체는 자기만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건물에서 일을 합니다. 입사하기 전 면접도 잘 아시겠지만 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합격이 되면 집으로 노트북이 배달이 옵니다. 그럼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끼리 만나는 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교감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울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만남은 분명히 추구할 거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방식으로 가면 또 메타버스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혼재돼서 같이 사용할 거라고 보고, 그게 어떤 걸 뭐 해결한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 건 어쨌든
5G를 넘어선 그 6G까지 인터넷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뭐 문제 해결 이런 관점보다는 그 두 개를 다 쓰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것이고 지금 사실 많은 그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그 나라가 크잖아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각 지방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안에 정보를 다 넣고 관리를 하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공부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행사도 모두 다 그 어딘가에 같이 융합되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이 병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연사님께서 짚어주신 마이스의 문제 중에 마이스 산업이 성장하는 것 대비해서 신입 지원이나 근속년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마이스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스 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질문을 제가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마이스 기업들이 뭘 한다기보다는 마이스 기업과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회사를 가면 입사를 하면 회사가 뭘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하다못해 회계법인도 본인이 가서 못하면 좌천됩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데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경쟁이 없는 시대는 이제 없어요.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기업이 뭘 한다 이렇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런 부가가치 있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회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회사도 부가가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잉여금으로 재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즉 아까 부가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떨어지는 게 확장성이에요. 지금 PCO에서 PCO만 계속해서 그 머리로만 기획을 한다는 거는 확장력 있게 이거를 약간 경영과 경제 관점에서 전체 산업을 보고 움직이게끔까지는 생각이 좀 어렵거든요. 요 틀 안에서 자꾸 기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라 기업도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인력이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또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결국 그 핵심 키는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사회자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 그다음에 지금 업종에 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다 같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사실 그냥 행사 기획자로만 있어서 막 제안 썼을 때랑 답이 없었어요. 아, 이거 뭐 코로나 어떻게 뭐 줌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도 메타버스에서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생각이 바뀌는 순간 더 크게 보는 순간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서로 노력하면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스타트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마이스 트렌드와 관련해서 스타트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획사만큼이나 더더욱 기획력과 말랑말랑한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도전 정신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획사는 이미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AI라든가 여러 것들이 있고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하려면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과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생각을 행사 쪽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사 안에서만 이 행사를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이나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정도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회사가 똑같듯 중요한 건 본인의 열정. 그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가 없는데 와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도 괴로워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회사는 이 직원이 왜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이거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행사 기획자보다 더 말랑말랑하고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가지시면 돼요. 나머지는 만들어집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정우 이사님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